약을 많이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죽이면 되잖아요. (2011년 12월 31일)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동생이 지금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요? 의식 상태가 안 좋아요? 의식이 아예 없어요. 신고를 한 사람은 48살의 안미경 씨로 44살의 여동생 안미 씨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뒤 도착한 구급대원이 안 씨를 화곡동 자택에서 근처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사망하게 된 동생 안미 씨. 이 모든 건 쓰러진 지 3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이 파열돼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44살의 안 씨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약 2달 반 뒤인 2012년 3월 14일. 안 씨의 남동생은 아버지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인하고는 큰 누나 안미경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약 9,960만 원의 돈이 입금된 통장. 이 돈은 작은 누나 안 씨의 사망 보험금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이 중 7,500만 원을 큰 누나에게 송금한 뒤 자신의 계좌로 약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작은 누나 안 씨는 생전 2군데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그중 한 군데에서 약 1억 원의 보험금이 나왔고 나머지 한 군데는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진단서하고 다른 서류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못 받게 된 거예요. 가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료는 다 받아가더니 막상 지급할 때가 되자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보험회사. 가족이 죽은 슬픔도 추스르기 힘든데 보험회사와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비통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희는 보험계약자분인 안미 씨 사망 원인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달에 보험 가입을 하셨고 2달치 보험료를 내고 갑자기 집에서 사망하신 겁니다. 사실 저희는 보험금을 노린 자살도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자체 조사에 들어간 보험사. 먼저 안 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은 사망하면 무려 33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매달 보험료만 124만 원에 달했습니다. 안 씨는 2달치인 248만 원을 내고 한 달 뒤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에 들어가자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안 씨의 시신이 장례도 치르지 않고 사망한 바로 다음날 화장됐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왜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시신을 서둘러 화장한 것일까? 게다가 정말 이상했던 건 화장한 곳은 안 씨의 시신을 거만했던 병원이 아니라 인근의 작은 장례식장이었고 보험금을 받게 될 부모는 정작 딸이 사망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여동생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사망하고 그 보험금을 부모 몰래 언니와 남동생이 나눠 갖는 상황. 도대체 사망한 안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2011년 발생했던 40대 여인의 사망사건. 그 미스터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친 심신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저. 크라임은 제주의 자연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1년 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집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40대 여성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사인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험 관련돼서 의문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문점을 들고 있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보험 들고 네. 보험료가 비싸고 매달 124만 원. 근데 이거는 뭐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에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걸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이고 2달 만에 사망했다.
이건 뭐 어느 보험사에서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겠죠. 또 특히나 의심받고 있던 부분은 이제 보험금 관련돼서인데 이거를 이제 통장에 있던 것을 남동생하고 큰 누나가 나눠 가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부모님은 이제 심지어 사망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제 시신이 화장될 때 이 장례식장에는 3명이 있었는데 친언니 안 씨, 큰언니죠. 그리고 이제 사망한 안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41살 남자친구 김 씨, 그리고 42살 지인인 최 씨가 있었는데요. 이 최 씨가 사망한 안 씨가 생명보험을 든 보험사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사망한 곳에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는데 그 병원도 아닌 인근에 있는 그 장례식장 가서 그것도 3일장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다음날 화장을 했고 거기 있던 공간에 있는 3명 중에 1명은 보험 설계사다. 이게 좀 눈에 걸리네요. 병원이 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 신원 확인도 있을 수 있겠고, 물론 거기서 뭐 장례를 치르는 것이 돈이 더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설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굳이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을 옮기게 된다는 것은 보통 이런 보험 관계자들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데? 네. 이거는 뭔가를 감추려고 조용조용히, 이거 작은 장례식장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뭐 여매는 사람이라든가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경 안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보험 관련돼서는 의혹을 좀 받을 만한 사항들이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회사에 제보를 받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큰딸인 안미경 씨의 행적을 쫓으면서 의심 가는 정황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안 씨가 사망했을 때 119에 전화를 걸었고 처음 지급받은 보험금 중 7,500만 원을 가져간 사람인 큰언니. 경찰은 언니의 뒤를 쫓으며 혐의점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던 48살의 큰언니 A씨.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사건 당일의 행적까지 파악해봤지만 특별히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언니 A씨가 개인이 감당하기 큰 돈인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 돈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 건 아닐까? 하지만 특별히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은 A씨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묘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A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통신사로부터 공중전화 통화 내역 받았는데 용의자가 전화가 온 곳이 광주 월산동에 살고 있던 김씨라는 남성의 휴대전화인데 김씨는 안씨 가족하고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A씨는 왜 광주 광역시에 있는 전혀 모르는 남성에게 공중전화로 연락을 했던 것일까? 경찰은 당장 남성 김씨를 조사했지만 그는 언니 안씨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확인 결과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김씨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월산동에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게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있어요. 그분하고 많이 친해졌는데 손님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면서 휴대폰 만들어야 되는데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안 빌려줄 수 있나? 친해진 단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줬다는 김씨. 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살펴본 결과 1월 초에 개통이 된 휴대전화는 1월 중순경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건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연락했던 것입니다. 마침 도시가스공사에는 그날 통화했던 음성 녹음이 남아있었습니다. 협조를 구해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통화 목소리는 여성으로 큰언니 A씨와 비슷한 목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망자인 안미씨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 무당이 된 안씨는 평소 쪽집게 무당으로 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경기도 평택시 원룸 사업에 뛰어들면서 빚을 지기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의 돈까지 몽땅 끌어다썼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완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개인 채무만 2억 4천만 원 정도였고 지급해야 할 공사비도 5억여 원이었습니다. 무속인이었던 안미희 씨는 본인의 운명은 점치지 못했던 것일까? 그런데 확인 결과 도시가스 설치 전화를 걸었던 광주 남구 월산동은 하필이면
무속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통화 목소리의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로 급하되 도시가스가 설치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웃 주민으로 위장한 채 집에 초인종을 누른 경찰. 계세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주차 때문에 그러는데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무 의심 없이 열린 문으로 나온 사람은 둘째 딸 안미희 씨였습니다. 앞서서 사망한 줄 알았던 안 씨가 살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언니가 그쪽으로 전화를 하는데 개인 전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전화를 이용했다. 뭐 명확하죠. 뭐. 네. 화장했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죠. 누굴 죽였거나 아니면 죽은 시체로 장례를 치렀거나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장례 치르고 화장인 건 명확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119 응급실로 데려갔던 그 사람은 누구냐? 살아있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공중전화로 했지만 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몰랐던 거죠. 그것도 도시가스 설치. 그럼 거기 누가 산다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 산다는 거. 그 가보니까 그 사람인 거고 안미인 거고. 근데 채무가 많아. 언니든 동생이든. 그럼 뭐 이건 뭐 빼박이죠. 뭐 명확히 보험 사기는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체 혹은 그 사람이 누구냐. 네. 죽여서 바꿔치기 한 거냐. 이걸 파악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 크라임에서도 이제 다룬 적이 있던 사건인데요. 이제 이 사건 1년 전입니다. 2010년에 일명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제 대학교도 보내주고 유치원 교사도 시켜준다라고 해서 노숙인 쉼터에서 누군가를 이제 데려온 다음에 독살로 추정되는 그렇게 살인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본인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받아낸 그런 것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빚은 없어지고 본인이 지고 있는 빚은 없어지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어떤 동기 같은 것들이 되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응급실 도착 몇 분 후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시체를 되살려가지고 잠시 살아있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누군가 어떤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게 좀 더 맞는 말 같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술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 놓고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응급상을 만들어 놓고 119 신고를 했다. 네. 112 신고했다. 이게 맞겠죠. 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은 머리 쪽이니까 머리 쪽을 심하게 공격한 다음에 네. 죽을 정도로 뭐 이랬다는 거겠죠. 뭐 어떤 멀쩡하던 사람인데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나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정도의 공격 그리고 이제 사망이 이를 정도의 심신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런 정도면 어쨌든 응급실이니까 이게 공격에 의한 것이든 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겠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망치로 때리거나 이런 네. 것이 아니라 그냥 미끄러져 갖고 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네. 하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경찰처럼 꼼꼼히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빨리 살려야 되니까. 네. 그걸 이용했다고 하면 아주 지능적인 거죠. 사실은 이제 신분이 사라지는 사람이 가장 큰 일명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인데 안미 씨가 본인이 이제 사실상 빚이 가장 많았고 근데 본인이 신분이 사라지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도성 부분에 있어서 누가 과연 이 계획을 주도했냐라고 봤을 땐 사실은 그렇죠. 네. 안미가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무속인이었고 네. 돈도 많이 이것저것 사업도 했고 가장 급한 사람이 네. 안미니까 안미가 주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죽은 줄 알았던 안미 씨가 살아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제 화장당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으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경찰은 안미 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통화 목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사망한 뒤 시신이 화장된 안미 씨 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고 장례식장에서 절차에 맞게 화장된 시신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 안 씨를 보험 사기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살해한 뒤 본인이라고 속여 사망 진단서를 받고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보험 사기 부분은 인정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인터넷 카페에서 시신구함, 시신기증이라고 글을 올린 뒤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서 신원 미상의 시신을 500만 원에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며 살인을 부인하는 범인 안 씨. 그녀는 인터넷에서 시신을 구했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결국 시신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는 어디인지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말을 바꾸는 안 씨. 사실 직업소개소에서 조선족 가정부를 소개받았어요. 제가 죽인 건 아니고요. 그 소개해준 사람이 가정부를 죽였어요. 그래서 시체가 누군지 저는 이름도 몰라요. 이번 변명에는 제3의 살인범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를 소개하고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전혀 대지 못하는 안 씨. 그런데 조사 결과 안 씨가 정말 조선족 가사 도우미를 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9일 전 12월 21일 안 씨는 자신이 예전에 운영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연락해 조선족 가사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지인을 통해 여성 가사 도우미를 안 씨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바로 면접을 보고 가정부가 피의자하고 같이 시장에 가서 반찬 사고 이불 사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피의자가 가정부를 깨워서 보약이라고 하면서 컵에 든 액체를 먹인 거예요. 전체불명의 액체를 마신 가사 도우미는 다시 잠을 자려고 했으나 머리가 어지럽고 갑자기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속 소변이 마려워 겨우 일어나 화장실을 밤새 들락거렸습니다. 다음날 두려움을 느낀 가사 도우미는 일단 5만 원을 받고 일을 바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4일 뒤 안 씨는 또 다른 사람을 노렸습니다. 크리스마스였던 12월 25일 안 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래방에 혼자 갔습니다. 거기서 노래방을 지키고 있던 여사장과 그녀의 친구를 보고 함께 놀자고 한 뒤 남성 도우미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70만 원의 매상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7시경 다시 노래방을 찾은 안 씨. 그녀는 노래방 사장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장은 어제 처음 본 손님이었지만 고액의 매상을 올려준 안 씨가 고마워 맥주와 안주를 사들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피해자가 거실에서 맥주를 한 모금 정도 마셨는데 컵에 담긴 한방차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마시니까 이 피해자가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고 그래서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다는 노래방 사장. 그녀는 새벽에 잠시 깼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잠이 쏟아져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침 8시경 일어난 사장은 화장실에 갔다가 곧바로 휴대전화와 노래방 열쇠를 들고 안 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사장은 몸에 다른 이상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평소 수면장애가 있어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자신이 남의 집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잠들었다는 사실에 큰 공포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가 언니 A 씨의 명의로 병원에서 졸피람정과 자낙스정을 일주일치 처방받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졸피람정은 수면제로 작용 발현이 빨라 취침 바로 직전에 경구 투여하는 약이고 자낙스정은 항불안제로 공황장애, 우울증을 동반하는 불안장애 등에 처방하는 약입니다. 이 약들을 처방받은 날짜는 노래방 사장을 만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시신을 구했다라는 살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묘하게 주장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 사건의 참고가 될 만한 두 건의 뭔가 시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사도우미하고 노래방 주인 사건인데요. 가사도우미 관련돼서는 어떤 약이 사용되는지는 확인이 안 된 것이지만 이제 언니 명의로 약을 처방받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방 주인도 뭔가 이상한 본인의 경험을 겪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를 분명히 찾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네. 경찰도 찾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기록이 남으니까. 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몸에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성분이 뭔지는 모르는 거고 네. 노래방 사장도 뭔가 이상하지만 몸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 안 씨는 가사도우미와 노래방 사장을 상대로 이거를 했다. 네. 증명할 수는 없죠. 첫 번째 가사도우미는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까지 그렇죠. 살아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비가 와서 그 다음에 그걸 뭐라 이런 거니까 그걸 연습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뭘 했다고 보는 것이 맞죠. 상태를 좀 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치밀성은 이 사람이 법무사 운영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보면 그냥 무당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지능범 같아요. 이런 네. 면에서는. 근데 지금 이 두 경우 다 사용되는, 물론 앞에는 잘 모르지만 졸피람하고 이제 잔악스인데 이게 둘 다 어쨌든 어떤 치사량으로 뭐 일명 독사를 하거나 어떤 사망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움직임을 멈추고 그렇죠. 앞서서 또 생각났던 게 지주막하 출혈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게 좀 어떤 수법적으로는 같은 방법을 계속 연결이 써서 되는 거죠. 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네. 통제해 놓고 네. 이렇게 했다. 공격하고 네. 그래서 응급실로 보내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렇다면 이 같은 애모라고 한다면은, 범행 수법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두 건을 안 씨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의 시신을 대리한 그 건도 안 씨가 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게 딱 맞겠죠. 네. 그리고 그럼 시신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네. 실제로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신을 의사가 보고 네. 지지막하 출혈이고 뭐 살아있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처음에 시신을 구하려고 했다 그랬을까?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좀 거짓말을 하려다가 살인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걸 네. 갔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범인은 계속 일종 진술 거부, 살인 부인 네. 이거예요. 자백을 안 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네. 다만 여기서는 가사도우미와 여사장은 경찰이 탐문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탐문을 통해서 못 찾아낸 사례 예행 연습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 씨가 계속해서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 검찰은 안 씨와 공범들을 살인 미수, 사기, 사체 유기,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의 전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중순쯤 시작된 재판.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30일 밤 10시경 영등포역에 있는 성명불상의 40대 여성 노숙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다량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하지만 안 씨는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에게 500만 원을 주고 시신을 구했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이미 시신이 화장돼 없는 상태에서 살인을 증명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내민 정황 증거는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었습니다. 안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따르면 사건 이틀 전인 12월 28일 안 씨는 차를 렌트해 영등포역에 갔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안 씨가 노숙인을 만났다고 봤지만 안 씨는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친구 역시 안 씨를 만났다고 증언한 상황. 하지만 검찰은 안 씨가 이날 노숙인과 접촉했고 사건 당일인 12월 30일에 다시 영등포역으로 가서 노숙인을 유인해 집으로 데려왔다고 봤습니다. 다만 30일에는 휴대전화 기록 등 그녀가 영등포역에 갔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왜 안 씨가 사건 당일 노숙인을 유인해 살인했다고 보는 걸까? 당시 화장 전에 시신을 염했던 장례 지도사를 탐문했을 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죽은 사람 발이 꼭 맨발로 다니는 것처럼 너무 거칠고 더러워서 이상했다. 죽은 사람이 무당이라고 해서 작두를 타서 그런가 보다 했다. 게다가 영등포역 관할 지구대에서도 2011년 말경 여성 노숙인 한 명이 사라졌다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주변 노숙인들에 따르면 사라진 여성은 평소 거의 맨발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 씨는 여성 노숙인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것일까? 그러나 안 씨는 재판 내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건 공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큰언니는 동생 안 씨가 시신을 구했다기에 119에 신고를 했고 시신과 함께 응급실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28분경에 구급차 안에서 시체를 처음 봤어요. 차가 움직이니까 시체 팔이 들것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이어 병원에 찾아온 안 씨의 지인 보험 설계사.
그녀는 안 씨의 언니와 함께 응급실 의사로부터 시신의 사망 판정을 받은 후 새벽 3시경 시신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체 검안서에 사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던 바람에 화장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침 9시경 다시 병원을 찾은 언니와 보험 설계사는 사망 판정을 한 의사에게 사인이 지주마카 출혈이라고 된 시체 검안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이를 들고 양천구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한 두 사람. 이곳에서 안 씨의 남자친구를 만나 함께 시신을 가지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모 장례식장에서 화장했습니다. 이제 재판에서 노숙인 관련된 그 신분 관련돼서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발이 굉장히 더러웠다라고 해서 무당이라고 해서 혹시 뭐 상관이 있나 했지만 이제 사라진 여성 노숙인도 한 명 있었고 그 사람이 맨발로 다니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노숙인을 유인해 갖고 살해해서 했다는 것은 증거는 없어요. 전원의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그러니까 노숙인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만 영등포역 관할 지구대에서 여성 노숙인이 사라졌다는 전해졌지만 생각해 보세요. 영등포역에만 노숙인이 있습니까? 여성 노숙인이? 이동할 수가 있다 말씀하신 요즘 전철 타면 금방이에요. 네. 꼭 영등포역 관할의 노숙인이라고 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탐문을 좀 넓게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전 사실 이 사건의 굉장히 아쉬움이고 어쨌든 증명하는 거는 검찰의 입증을 입증의 책임은 국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는 우기기만 하면 결국은 살인을 입증 못하면은 살인 미수 네. 혹은 살인죄는 없어지는. 그렇죠. 네. 이 안 씨가 빚 때문에 보험 사기를 생각했고 여기 가담한 큰언니 역시 1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보험 설계사 1억 원의 빚이 있었고요. 보험 설계사는 범행에 성공하면 1억 원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까지 마친 뒤에 큰언니는 남동생을 시켜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한 군데에서 1억 원이 나오자 남동생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7,500만 원은 큰언니 계좌로 입금됐고요. 여기서도 2천만 원을 안 씨가 가져간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보험 설계사인 그 지인은 아직 뭐 돈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보험 관련된 사람 그리고 이제 무당인 사람들이 빚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군가는 죽었고 그 돈을 지금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굉장히 이상한 사기꾼들이 많아요. 네. 사실은 무당이라고 하지만 네. 진짜 무당은 소수고 대부분 이제 등쳐먹고 사기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안 씨나 그 남자친구나 대충 그런 애들 범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르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학위 장사하는 대학처럼 신내림을 돈을 받고 이제 학위 주듯이. 네, 그렇죠. 방송 정리하기 전에요. 저희 크라임 제작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계신 제주 리퍼블릭 저희 수제 광고 나가고 있죠.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냄새가 나는군. 교수님, 쓰레기 냄새밖에 안 나는데요? 이 모든 증거는 평범한 속에 존재한다고. 그 작은 차이를 발견해내 보라고. 차이 발견하기 전에 제 피부가 다 상하겠어요. 나 상우댕이 널멍 법석. 놀멍 뭐요? 360도 어느 각도에서 봐도 보드라운 내 피부를 보라고. 혹시 비법은 역시 그 귤의 섬 그곳? 역시 제주지. 해녀들이 하루 종일 야외에서 물질하면서도 피부를 잘 관리할 수 있던 이유, 물과 해조류지.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 해수하고 청정 제주의 해조류요? 이 비밀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저로 민감 피부 자극 걱정 없이 닦아내면 나처럼 보드라운 피부가 된다고. 들어있는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의 비건 인증받은 클리너네요. 보라고. 360도 어느 각도에서도 촉촉함이 유지되는 이 피부. 와, 정말 만지고 싶을 정도로 촉촉하네요.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이라고 적으면 1+1으로 하나를 더 주네. 기과? 그럼 어서 네이버에 제주 리퍼블릭 검색하러 감수다. 나 상우댕이 놀멍 법석.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가죠. 지친 심신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저. 크라임은 제주의 자연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심 재판에서
안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살인 혐의 인정되지 않았고요. 보험 사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만 징역 7년 선고받습니다. 이제 큰언니 A 씨하고 남자친구는 징역 3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모두 항소합니다. 양측. 항소심 재판에서 안 씨와 큰언니는 징역 7년 3년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 남자친구는 보험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득이 전혀 없어서 징역 1년으로 깎이고, 보험 설계사는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물상 이득은 보지 않았지만 보험 사기를 미리 알고 있었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손을 썼으며 범행 후 1억 원을 받기로 했고, 장례식장에서는 시신을 옮기는 등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범죄 가담의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모두 이 선고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요, 재판이 끝난 지금까지도 사망에서 화장까지 당한 피해자 이분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사건을 이결 위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록되지 않은 위죄 사건입니다. 즉 수사나 기소가 잘못돼 갖고 결국은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네. 왜? 화장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 시킨 거죠. 네. 본인들도 사실은 인정해요. 사체가 있었다는 건 인정해요. 네. 근데 샀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 2심 판결 부분에 살인 혐의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요. 증거랑 정황이 없다는 이유가 주이긴 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인터넷에서 이제 내가 구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시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재판부한테 구해보라고 한번 하시죠. 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판사가 아니 당신이 한번 구해보시죠. 네.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저는 사실 얘네들이 누군가를 그 연습한 대로 네. 그대로 유인해 갖고 가사 상태로 만들어 갖고 머리를 쳐서 지지막하 추전 상태에서 119 불러 갖고 했다고 봐요. 그럼 왜 이걸 입증을 못하냐? 이거죠. 이거 분명한 잔혹한 살인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미제가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죽었고 화장이 돼서 시체도 지금 없이 다 뿌려져가지고 어딘가에 그렇죠. 예, 임진강에. 그렇죠. 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